네, 강프로입니다. 자, 대한전선 봅니다. 일단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고 지금 5월 21일 날을 기점으로 한 달 이상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으니까 20거래일이 넘어가죠. 20거래일 동안 이런 조금 약한 움직임을 보이면 주가의 20일 동안의 평균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22평의 기울기는 꺾이기 마련이지만 이 구간에서 아직까지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주목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한전선이 움직이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 조건은 아시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기 부족 사태가 왔고 이 전기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압기 수요를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뭐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급기야는 올해 들어서는 이제 대한전선이나 이런 그 전선주까지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 요겁니다. 장기간 지속되진 않는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전력 설비나 이쪽은요, 한번 이렇게 그 설비 투자를 해놓으면 정말 막 30년, 40년, 50년씩 갑니다. 그러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난 그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그렇죠. 용량을 대폭 늘려서 설비를 들어가겠죠. 그럼 이런 설비 사이클이 지나가면 상당히 오랜 시간 또 횡보의 기간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공사 자체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단기간에 보고 끝낸다? 그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이제 첫 번째 파동이 나왔고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위한 조건,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전력 설비 관련된, 공사 관련된 그런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피어그룹의 움직임입니다. 그게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이런 류의 종목군들입니다. 자, 이쪽에서, 그쵸,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뭐 일진전기, 재룡전기, 이쪽이 망가지지 않는다면, 특히나 현대일렉트릭이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대한전선의 시세는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고,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진행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을 보잖아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21년부터 24년 예상치까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갑니까? 거의 한 매출 기준에서 2배, 그리고 이익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수요가 폭발하니까 생산을 늘리고, 그리고 그래도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올해 마진율이 어디까지 올라가죠? 1분기 마진율은 지금 16%까지 떴습니다. 근데 거의 뭐 마진이 없다시피 하다가, 왜, 찾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설비 자체를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6%, 11%, 올해 예상치 15%까지. 1분기는 16%를 실제 찍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 주가의 끝은요, 실적에 대한 꺾임, 그런 게 아니라 수출 지표부터 발생을 할 겁니다.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그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이 발생하면서 실적은 계속 좋아지겠지만 주가는 꺾여 내려올 거다. 근데 가장 빠른 게 주가라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사실상 이 종목을 하기에는, 그쵸, 현대일렉트릭을 하기에는 지금 약간 좀 불편합니다. 그쵸? 너무 많이 올라서가 아니라 현대일렉트릭을 하기에는 변동성 측면에서 약간 불편하고, 올라가는 부분이 현대일렉트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대한전선을 보는 거지, 이쪽이 올랐고 비싸니까 싼 요걸 합시다, 요건 아니에요. 요렇게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대한전선을 포함해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을 어떻게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뭐 대한전선 먼저 보시죠. 지금 보면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고, 이쪽에서 보면 제가 정확하게 25% 정도의 수익 구간을 4월과 5월 달에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 종목만 제가 가지고 매매를 한 게 아니라 재룡, 산업 보세요.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그리고 여기 매수, 그쵸?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 왜? 현대일렉트릭이 강하니까. 자, 그러면 이쪽에서 몇 프로 수익 났죠? 34% 정도의 수익 구간을 발생시켰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내용에 맞춰서 매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재룡 전기 같은 것도 오늘 제가 매매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4.7%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제가 반등하고 나서 또 매수를 했다는
거죠. 왜? 확인이 되니까. 제가 매매하는 모든 종목군들은 싸게 살라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 그리고 또 쭉 올라가서 매수. 근데 사실상 이쪽 구간에서는 매매를 했어야 되는 건데,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제가 재룡 산업과 같은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온 결과 재룡전기는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못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뭐 태성이나 YC 같은 종목들, 반도체 종목군들도 이렇게 변동을 보입니다. 뭐 태성 한번 보면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며칠 안 걸렸죠.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이어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대한전선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만 매매를 한다. 하지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대한전선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마를 형성할 수 있을 때는 장기 테마인지 단기 테마인지를 시세 측면에서 판단을 하자. 이 종목은 뭐 앞으로 실적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장기 테마예요. 이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장기 테마의 요건은 맨 앞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뭐 내가 뭐 산업에 판단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 수출에 대한 부분, 그쵸? 미국으로 나가는 뭐 변압기 수요나 이런 부분이 꺾일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세력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꺾이기 전까지는 내가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 근거, 즉 앞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중간중간 매매를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옵니다. 저도 오늘 손절을 크게 했는데 손절을 하고 나니까 반등이 나와요.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한 매매가 있으면 계속해서 복귀를 하고 되돌려보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가격대를 기준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 가격대를 보는 관점, 즉 대한전선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올라가는 이유는 현대일렉트릭이 강해서고, 현대일렉트릭이 강할 때까지는 꾸준하게 가고, 현대일렉트릭 이 어디까지 강한다고요? 수출 실적이 꺾이는 상황이 수출 지표에서 나올 때까지 움직입니다. 그쵸? 그 부분은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 실시간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린다는 거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이론적인 부분, 그 내용이 있겠죠. 그게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자,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보면 다 확인하고 매매를 하죠. 50%씩 수익 내는데 며칠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확인하고 매매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면 여기까지 보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내가 여기 사도 여기 매도했지 이쪽에서 매도하지 않았죠. 주식이란 게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 내가 충분한 수익이 났다고 판단을 하면 일단 매도하고 보는 거고요. 이 구간에 대한 내용이 가격적인 부분이고, 이게 여기 말씀드리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대한전선의 변동성이 커지고 아직까지도 현대일렉트릭의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대한전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한전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무엇보다 보셔야 되는 건 주식시장의 특성이다. 그 주식시장의 특성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데 있고요. 그 가격에 맞춰서 매매하는 근거 자체는요, 철저하게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분류를 해 나갈지를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